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법학원 간평 스터디 2기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 간평 시간입니다. 자, 우선 23년도가 밝았습니다. 우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이라면 올해는 목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다들 합격하는 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에서 연차가 되셨으면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요. 정말 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복을 받으려면 스스로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꼭 하루에 공부 시간 확보 잘 하셔가지고요. 누군가는 지금도 12시간을 공부하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네. 그거는 이제 개인 기준이고요. 우리 시험이 1차 시험처럼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2차 시험은요. 그래서 200명을 뽑는 시험이고 200등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205등까지도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205등까지 정도는 이제 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시간 확보가 안 되시면요.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제 새 인사 말씀드렸고, 이제 이기 스터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 내용들이야 이제 연기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고요. 우리 2페이지 가서 우리 이번 2기의 목표 정도 다시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2페이지고요. 아래쪽 보시면, 자, 이제 우리 2기 때 두껍게 글씨 이제 나온 거 보면요. 논점을 파악하고요.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응용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 응용돼서 나오는 것을 내가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채점 기준표랑 이제 채점 후기 1기 때 나온 거 자료도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문제 영업 보상, 폐업 휴업, 2번 문제 어업 보상, 그렇죠? 면허랑 이제 허가 해가지고 제가 내용 정리해 드렸어요. 내용 정리를요. 1기니까 내용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사실 문제 응용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지식을 드린 거예요. 지식. 근데 이제는 2기, 3기, 4기가 되면요. 이제 지식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고, 제가 너무 또 앞서 나가는 느낌이 드나요? 내용 정리해드린 거거든요. 해드린 거고. 자, 이때부터도 2기는 이제 초점이 약간 바뀌는 겁니다. 어차피 스터디란 건 어차피 모든 스터디는 실전 연습이에요. 실전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실전 연습하러 오신 거고요. 여기서 내 기본 내용을 채우러 온 거는 사실 첫 번째 목표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여기 현장에 와서 문제 분석을 하고 답안지를 쓰면서요. 아, 내가 문제 풀 때 이런 습관이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난 이런 거 좀 고쳐야 돼. 혹은 이렇게 접근을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를 어떤 걸 내드리고 제가 이제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기, 3기, 4기 되면 될수록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께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실전에 조금 더 맞는 문제들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2기는 1기랑 다르게 오늘 문제들 쭉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1번 3방식이고 그렇죠? 2번도 3방식이고 3번도 이제 1방식 같은 거지만 토지평가 이런 거잖아요. 기본 물건들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자료가 나오더라도 혹은 자료가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나왔을 때 내가 답안지를 어떻게 쓸 거냐, 문제 분석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자료 문구를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 2기 때는 제가 기출 수업 때도 이제 보통 그런 형태로 말씀드리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용 정리를 쭉 해드리고 어떻게 풀이하고 이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전체 구조에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물음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물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빠르게 풀 수 있고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전체 구조 쉽게 잡고 들어간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기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두 번 강평 들으시고 공부하실 때 평소에 혼자 풀 때는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는 건데 저랑 오늘 이제 이렇게 토요일에 만날 때는요. 아, 이런 문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묻는 건가? 이런 것을 이 자리에 써야 되는 건가?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 평가 같은 경우는 자료 하나 보고서도 이걸 여기 쓸 수도 여기 쓸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러면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이거는 이 자리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시각들을 조금 더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면 절대 과락은 안 나오거든요. 예,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 명가라 뭐 40점, 41점으로 합격시키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40점, 41점은 그쵸?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점수거든요. 그런 점수는 저랑 할 때는 목표가 아니고요. 저랑 같이 하시면 그냥 편하게 그냥 50몇 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나와도 50몇 점, 쉽게 나오면 60몇 점 나오는 뭐 그런 이제 목표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40점대 점수라는 거는 실무가 정말 어려운 회차라서 면과락 하신 분 다 합격하는 그런 회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우리 시험 회차에서요, 40몇 점이란 거는 실무 40몇 점은요,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운이 좋은 케이스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조금 다른 게 나오거나 내가 준비 안 한 게 또 나오면요, 바로 30점대로 내려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같이 가지고 같이 이기도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뭐 제 전화번호랑 이런 거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토요일마다 오면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미 3번 정도 상담을 벌써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수업 끝나고도 또 하게 될 텐데, 상담이란 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나 해드리는 거고요. 공부 스케줄이라던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평소에 푸는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 교재를 문제 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 이 숫자 같은 거라든가 내용 같은 거 궁금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 전화로 이렇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상담받고 싶다고, 질문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토요일 시간 빼가지고 뭐 1시, 2시, 3시 정도에 해드리면 뭐 저는 편한데 여러분들 시험 치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강평 시간 끝나고 난 다음 활용해서요 해드릴 테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 1주차라서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그쵸, 편하게라는 말보다는 쉽다라는 말보다는요, 범위를 조금 좁혀드렸어요. 자, 문제 1번은 이거죠. 삼방식이죠. 삼방식. 복합부동산 삼방식, 구분소유 부동산 삼방식. 요거 잘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딱 그냥 보이면, 그냥 문제를 보면 이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맞추시고 자료 배분을 쭉 잘 하셨으면요, 일단 크게 봤을 때 과락은 다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게 첫 주차니까, 그쵸, 뭐 보상 내고 이러시면 또 이제 좀 그렇잖아요. 예, 갑자기 재개발 내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우선 약간 웜업하는 단계로 1번 문제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요, 자, 문제 1번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평가사긴 한데, 예, 부동산 개발도 같이 하시는 분이고, 그러면서 부동산 하나 매입해가지고요, 요거 이제 새로 개발, 이제 헐고 새로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사업까지 같이 하시는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물음 1, 2, 3 구조가 있는데, 자, 우선 봤을 때
기존 부동산의 시장 가치 첫 번째, 두 번째 신축 예정 부동산의 시장 가치입니다. 당연히 숫자가 다르게 나올 것이고 이번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훨씬 크게 나와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물음 1과 2를 줬을 때 1번도 복합 부동산이고 2번도 복합 부동산이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좀 단순한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물음 1, 뭐 기존 부동산 3방식 할 때 복합 부동산인데 뭐 주거용 해가지고 오늘처럼 토지 주거용, 건물도 주거용 단독 구해가지고 하는 거. 물음 2번 새로 개발했는데 뭐 상업용 해가지고 토지도 상업용 표준지 바꾸고 건물 상업용 건물 이제 뭐 구조 바꾸고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한 3방식. 그런데 크게 보면 자료만 바뀌는 거지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음 1과 물음 2에 부동산의 종류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물음을 보면요. 자, 그래서 물음 1번에 있는 내용과 2번의 내용을 대칭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구조는 항상 이렇게 잡히죠. 물음 1과 2인데 소물음이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연결시키는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걸 물어보는 비교 대조를 시키는 이제 구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음 1, 2는 이제 당연히 대조인 건데 어느 수준까지 대조가 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면 자료 1번에 기존 부동산 물건 구분 단독주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거용 부동산의 유형에서 토지 플러스 건물 복합 부동산 유형이 되는 거죠. 되고 밑에 신축 예정 부동산 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 봐서는 솔직히 도시형 생활주택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또 토지 건물인가 싶은데 다음 장 넘어가시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이 페이지 가장 상단에 박스가 있죠. 각 층별 동일 면적 다세대 주택이 층별로 4개가 있고 총 16개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뭐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형 해가지고 있는 건데 뭐 다세대 주택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자주 만나는 유형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세대라고 나온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된 거네요. 자, 물음 1번의 복합 이 부동산이 단독 주택이었기 때문에 복합 부동산이 된 거고, 두 번째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 부동산이 된 거고. 자, 그러면서 요거 그렇죠? 감정 실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토지 플러스 건물 개별 물건 평가액 합으로 구하는 거 하나 구조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일괄로 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로 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자, 세 번째 일괄로 하는 이제 수익환원법이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으로 가면 구분 소유 부동산 3방식인데, 요거는 시작이 이제 우리 감식 신무조 근거해가지고 거사배가 원칙이죠.
구분 소유 부동산 방식은 개별 평가가 없죠. 전부 다 일관 평가입니다. 일관 평가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원가법 하셔야 되고, 예, 저는 이거 더 좋아하기 때문에 수익 관원법하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원가법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산식은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으실 겁니다. 자,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보고 자료 해보면 한꺼번에 쭉 하는 거죠. 전체 구조가 이제 물음 1, 2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배분하기 전에 잠깐 지나갔는데 배점 보셔야 되는 거죠. 배점. 물음 1 15점, 물음 2 20점이고요. 물음 3번은 5점밖에 안 돼요. 물음 3번 처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좀 의문 드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음 1, 2를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물음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 3번 걱정하셔가지고 이제 찾으시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물음 1번과 2번의 배점이 35점이라는 15, 20이라는 많은 배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물음 1번이 5점이었어요. 그럼 3개 어떻게 넣어요? 한 개밖에 안 들어가겠죠, 거의. 10점이면 3개 좀 힘들죠. 2개가 간당간당합니다. 예, 그런데 15와 20이란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료를 보는 거죠. 자, 자료 2번은 이제 사례 자료입니다. 자, 비교 표현지 공시지가. 주거나지. 그러면 일단 딱 드는 게 이 자리잖아요. 토지에 뭐 이렇게 바로 생각이 되죠. 비교 표현지 공시지가니까요. 자, 거래 사례 가겠습니다. 거래 사례 가가 주거나지예요. 기초를 많이 풀어보신 분은 딱 이 장면이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표준지 비교 표현지 공시가 딱 돼 있는데 밑에 딱 이제 첫 번째 자료가 주거나지 이런 게 있어요. 교치 풀어보시면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바로 위에 연결되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바로 위에 표현지 공시지가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바꾸기 보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단가를 보니까 공시지가 135만 원, 거래사례 단가 183만 원, 그 바꾸기 보정 당연히 해야 되겠죠. 차이 나잖아요, 격차가. 그래서 보시면 가는 그 바뀌기 보정 자료구나. 이 자리에 표현지 공시지가를 쓰고 이 자리에 가가 들어온 형태가 되고요. 뭐 여기까지는 딱 그렇습니다. 자, 나라를 한꺼번에 볼게요.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랑 나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주택 되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중에 유형이 이제 다세대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주택법으로 본다 그러면 다세대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다세대인 건데 하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면서 다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다와 라가 있는 건데, 자, 우선 나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단독이에요. 단독. 그러면 자리가 이쪽이잖아요. 이쪽인데 배분법을 써가지고 여기나 여기 올 건가? 거사비라던가 건물 거사비, 그렇죠? 아니면 이 자리도 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알죠. 여기 집어넣는 거는 큰 틀에서 이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리일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일단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다랑 라입니다. 자, 다는 통거래입니다. 다세대 한 동이 전체 거래가 됐어요. 근데 라는 501호만 거래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분 소유 부동산을 구할 때 FM대로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개별 호의 금액을 각각 구하는 것이 원칙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라는 자료는 좀 약간 생소한 거예요. 이런 통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라는 거죠. 그런데 라를 보면 명확하죠. 라는 501호니까 요거 쓰면 대상이 501호 그냥 나오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는 이 자리로 거의 확정이 됩니다. 라는 쓰지 않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다는 오히려 좀 애매하니까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라를 가지고 이 자리에 넣으면 구분 소유 부동산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구분 소유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 개 한 개호가 다 개별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물건으로 거사비를 써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대 사례 갑니다. 마랑 바가 딱 대별이 되죠. 이렇게 대조가 되죠. 마는 단독이고 바는 다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랑 이 자리의 느낌이 있죠. 자, 마는 단독 전체 일괄 임대입니다. 예, 들어갈 수 있죠. 어차피 요거는 일괄 평가잖아요. 이거 저기 보시면 다 단독 일괄 단독 거래 토지건물 전체 요것도 일괄 임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를 보시면 바는 지금 301호가 임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는. 그러면 이제 아까 저기 501호 거래, 301호 임대 이런 느낌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자리로 거의 확정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건축 사례 나오고요. 건축 사례가 지금 보시면 벽돌, 철콘 나오니까 단독이 지금 벽돌 쪽고요. 구분 소유 부동산 새로 지은 게 신축 예정 부동산이 이제 이쪽이 되죠. 이제 철콘이 되죠. 그럼 이제 나눠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료를 더 보니까 이제 사례 자료는 더 없는 거예요. 끝이 난 거죠. 예, 끝이 났습니다. 자, 자료 배분 마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가법이 들어가게 되겠고, 요거는 건축 사례, 전축 사례 중에 이제 벽돌,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 단독이니까 거래 사례나 들어가게 되고요. 수익환원법, 마가 들어오게 되고, 임대 사례, 다 라가 들어오게 되네요. 그렇죠? 들어오고, 수익환원법은 바가 들어오게 되고, 요렇게. 원가법 볼까요?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자, 원가법은 한동에 집합 건물 전체 가액에다가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을 곱해서 구하죠. 한동 집합 건물 가액은 요거 복합 부동산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것도 다시 3방식 쭉 나올 수가 있죠. 개별 물건 평가액 합, 그리고 일괄 거사비, 일괄 수익환원법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가법이라는 이제 전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성이잖아요. 조달한다, 만든다, 적산한다, 쌓는다 이런 게 전부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가장 어울린 거는 개별 평가액 합이거든요. 조금 더 크게 쓰겠습니다. 개별 평가액 합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토지 들어오고 건물 들어오고 이렇게 합산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니까 토지가 똑같아요. 토지가 보니까 그렇죠. 물론 단독의 주택 부지로서의 가치와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로서의 가치가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제 표현적 공식을 드릴 때 죽어나지라 드렸어요. 단독 그쪽 부지도 아니고 도시형 부지도 아니에요. 둘 다 될 수 있는 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 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경우도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이렇게 냈는데 똑같은 표준지와 똑같은 가를 써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올라온 건물이 달라지죠. 건물이 건축사를 쓰는데 철콘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 사례자를 다 갖다 썼는데 딱 한 개 남았죠. 딱 한 개.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봤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통 거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요.
이게 다가 되죠. 개념적으로 이제 이게 맞긴 맞는데, 재조달 원가라는 의미는 재조달의 의미가 재생산의 의미도 있지만 재취득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입기계 평가할 때 외국에 사온 금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와가지고 한 개 호로 뿌릴 수도 있는 거예요. 통째로. 그런 개념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현업에서 봤을 때 통빌라 거래가 작지가 않아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통으로 지어서 이제 왜 그 공공 임대주택 사업 때문에 뭐 H나 SH나 아니면 이제 도시공사 측에다가 이제 통으로 구분호를 지어가지고 통으로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실제 거래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 딱 드린 거예요. 이거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위치는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이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층별, 위치별, 효용별로 뿌린다라는 개념은요, 그거는 잘못된 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라는 거는 통으로 다 거래된 거예요. 통으로 특정 호의 효용을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구분 소유 부동산의 전체로서의 효용을 반영해가지고 거래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세부적으로 내용을 쪼개면 뭐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개별 호의 효용보다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전체 구분 소유 부동산으로서의 효용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래사례 잔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써가지고 배분되는 형태는 틀린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려면 한 개예요. 여기가 통이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사례 배분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요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긴데 뭐 몸이 건조하게 내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개 정도는 어려워야 되니까. 자, 다가 좀 처리가 좀 위치가 좀 어려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큰 구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논점만 챙기시면 되는 거라서요. 그거는 이제 천천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우선 공시지가 기준법을 할 때 이제 뭐 거래사를 가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공원 조촉 돼 있죠. 요거 40% 감가니까 요거 역산 해가지고 비교 잘 하실 수 있죠. 뭐 3번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하실 거라 봅니다. 자, 비교 평균 공시지가와 거래 사례 뒤에 이제 요인 비교 내용을 보면 요인 개별이 똑같아요. 요거 이 방식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방식 연습 많이 했을 테니까 이 방식으로 그 박힌 보정 잘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 방식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 방식 훨씬 빠르죠. 해보시면. 그래서 거래 사례 도시계획 시설 공원 조촉 보정하는 것과 이 방식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자그마한 논점이었고요. 건물 쓰는 거는 크게 논점은 없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개별 요인 비교 많이 놓치시거든요. 그거 빼놓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괄 거사비 여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게, 여러분한테 면적 비교 부분이었을 거예요. 면적 비교. 자, 아니 일괄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없잖아. 면적 뭘로 해야 되지? 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꼼꼼하게 봤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어요. 일정한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하게 드렸어요. 토지로 비교해도 똑같고 건물로 비교해도 똑같게 드렸습니다. 근데 토지 면적 기준 비교하거나 건물 면적으로 비교하면 사실 내용적으로 틀리죠. 왜냐하면 일괄 비교니까 토지 건물이 다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오피스 빌딩이라서 뭐 연면적 단가를 걸어야 된다 이런 표현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물 면적으로 이거를 뭐 비교 기준 삼아서 산책 넣으시면 원칙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오늘은 뭐 숫자를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숫자 쓰던가 답은 똑같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제 답안지처럼 1 나누기 1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자, 한 개만 해볼게요. 자, 기존 부동산 토지 400제곱미터고요.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예요.
예, 400, 200. 자, 거래사를 놔보니까 토지 440이고요. 건물이 220이에요. 딱 10% 크죠? 이겁니다. 예, 지금 요 부분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거 돼 있고, 요것도 그렇게, 예, 쓰시는 거고요. 그렇게. 20% 크거든요. 20% 후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쵸? 여기, 마도 역시, 토지는 360, 10% 작고, 건물 180, 10% 작죠. 예,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적 비교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건데요. 요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유 유용 쓴다 그러면 토지에 대응되는 건물의 규모라는 것은 일정한 비율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지역 내에서. 예, 그런 점을 반영을 해가지고 문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쭉 더 가서, 요거 외에는 이제, 어려운 게 많이 없었는데, 예, 조금 이제, 요거 드릴까요? 오늘 수익하는 법, 요거, 예. 직접 하는 법이죠. 예. 환원율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공실 운영 경비 드렸으니까, 보증 운영률 드렸으니까, 그걸로 잘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면적 비교할게요. 여기 구분소유 부동산이죠? 면적, 전유 면적. 토건 일괄로 비교하는 거였어요. 여기 전유 면적. 뭐 당연하죠. 예, 당연하고. 수익하는 법. 임대사례랑 나랑 비교하는데 지금 임대사례 보시면 총액이잖아요. 예, 면적이 다르죠. 뭘로 비교하냐? 임대 면적이죠. 임대 면적. 임대 면적인데 오늘 임대 면적 안 드렸잖아요, 제가.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임대 면적을 뭐로 본다라고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현실에서는 전유 면적보다는 분양 면적에 더 가깝습니다. 임대 면적이라는 거는요. 예, 공용 부분이 더해진 면적이 더 가까워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역시 예, 여러분 답 틀리지 마시라고 전유끼리 비교해도 비율이 똑같게 들었기 때문에 전유로 하셨어도 예, 숫자는 맞으세요. 맞는데 예, 분양 면적으로 앞으로는 하세요. 만약에 면적 안 주어져 있고 전유 뭐 공급 분양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 공용 면적이 반영되는 면적이 예, 임대 면적에 더 가깝습니다. 요거는 뭐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죠. 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 거의 빠진 건 없는 것 같고, 저 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제가 시점 수정 자료 여러 개 드렸거든요. 이거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주택 임대료 변동률,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게 지수로 존재하거든요. 다세대, 단독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은 당연히 토지 플러스 건물, 단독 주택, 토지 플러스 건물 전체 일괄 변동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셔가지고 일괄 거사비 하시는데 단독 거 쓰시는데 뭐 지변율 쓰고 뭐 쓰고 이게 아니에요. 이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중에 단독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 토지 건물 전체 단독 주택의 변동률입니다. 이거 쓰는 게 원칙인 거예요. 뭐 다세대나 너무 당연하죠. 매일 쓰시는 거니까 요건 틀리지 않으셨을 텐데 일단은 이제 요거 처리하는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시다 그러면 예,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4번 가시면 시점이 이제 2번 시점이 사용 승인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점 수정 실수 안 하시고 예, 그 다음 연도까지 미루셔야 되고요. 제가 시점 수정 자료 밑에다가 24년도는 보합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만 예, 비교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겁니다. 자료 4번에 2번이에요. 실제 기출에서 나왔을 때 구분소유 부동산 방식을 한다 그러면 통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문구를 오늘 한번 드린 거예요.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문구가 없으면 개별호를 다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보시면 오늘 개별호를 다 구해야 돼요. 예, 해가지고 몇 호 이런 게 안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건데
201, 202, 203, 204, 301, 302, 302, 304 원래 그렇게 다 구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다 개별 물건이니까. 근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도 보면 그런 이제 답안지와 배점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개 호를 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형태도 구분 소유 부동산 통으로 나왔지만 층별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씩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개별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 오늘처럼 처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시간도 아끼고 답안지도 아끼고요. 특히 오늘은 예,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자료 4번에 2번을 보시면 자, 개발이익을 측정해서 최대한의 매수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서요. 대상 물건이 구분 소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전체 가액을 바로 산출하라 드렸어요. 예, 그래서 501호 하나 구하고 층별 효용비 가지고 전체 만들고 예, 요거 가지고 301호 하나 구한 다음에 전체 만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했죠. 예, 참고하셔가지고요. 혹시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 그러면 시간이 모자란다 하시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3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물음 1과 2번에 배치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자결정되었고요. 자, 물음 3번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간 뭐랄까 뭐 현업 현실 내용 그러면서 이제 혹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미리 하면 좋겠다 뭐 하나 드리는 거예요. 5점짜리로. 자, 마지막 물음은 최대 매입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이에요. 예, 얼마나 웃돈 주고 사냐 이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자, 최대 매입 금액. 신축 부동산이 가치가 여기서 정해지죠. 예, 정해지고요. 그러면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비용을 빼죠. 개발 비용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예, 요 기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매입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 구조가 잡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비용 제가 뒤에 16억 해가지고 간단하게 드렸잖아요. 예, 그거 쓰시면 됩니다. 새로 만드시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요. 배점도 그게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5점밖에 안 돼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프리미엄은 이게 그래서 요게 물음이 1번이었고 요게 물음이 2번이었죠. 물음 2번 거 가져오시고 시간만 수정하면 되는데 예, 시간 수정해가지고 요거 예, 개발 비용 주어진 거 빼면 되죠. 프리미엄은 얼마나 웃돈 주고 사냐? 그러면 그 내용 이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최대 매입 금액과 최대 매입 금액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이제 기존 부동산의 가치죠. 이거 물음 1번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을 이제 예, 관계죠. 연결이 되는 거죠. 앞에 거를 이제 활용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을 풀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3번이 좀 막막할 수가 있는데 1번, 2번 풀이가 딱 된 상태에서는요. 3번 딱 넘어오면 아,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예, 물음 2번 활용하고 물음 1번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이제 숫자가 17%쯤 되거든요. 실제 현실에서도 한 15%, 20% 정도 예, 비싸게 삽니다. 예, 요거는 내가 버는 거, 내 이윤 예, 다 확보하고 나머지가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쭉 합격하신 다음에 이제 거래사를 쭉 보다 보면요 중간에 뭔가 비싼 게 툭툭툭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지? 시세가 올랐나? 그게 아니라 그 서류를 딱 보면요 건축대장을 탁 눌러보잖아요. 안 떠요. 철거됐거든요. 예, 신축하려고 예, 새로 빌라 지으려고요. 비싸게 돈 주고 산 거예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활용할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현업에서요. 예, 그런 내용까지 예, 전달을 해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요거 할인하실 때 투자 수익률로 할인해야 되죠. 예, 그렇죠. 이건 이해 가시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년에 이런 부동산을
짓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응되는 할인율로 할인해야 되는 거니까 투자 수익률로 할인해야 되겠죠. 기점 조정할 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거 할 때 왜 제가 요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 보통 이거 잘 안 쓰잖아요. 예, 이유가 현실에선 당연히 낮게 나와요. 당연히 낮게 나옵니다. 구분소유 부동산 개발 왜 하는데요?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냥 하면 되지. 아니면 빌라 지은 다음에 통만 팔면 되지. 왜 일일이 쪼개서 팔아요, 이렇게? 그렇죠? 귀찮게 실이. 예. 쪼개니까 조금 더 이윤을 많이 붙여가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윤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이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이제 현업에서는 아예 평가에 넣지도 않습니다. 금액이 안 나오니까요. 안 넣는데 오늘은 요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 이윤을 반영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결정해서 오면 세 개가 금액이 비슷하게 나와서 이걸 결정하는 풀이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3방식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좀 현업적으로 이제 봤을 때 물음 3번 배치,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논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자, 이번부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은 일단 핵심이 좀 무섭죠. 이번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참 무서운 문제예요. 토지를 평가하시면 안 되죠. 대상물과 확정부터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6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 의뢰 사유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자, NA사가 지상 건물을 매입하는 사안이다라고 되어 있죠. N사가 있는데 지주회사 홀딩스가 있고 A사도 있고 B사도 있고 C사도 있고 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B사가 좀 돈이 모자란가 봐요. 그래서 이제 A사가 사주는 거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뭐 6페이지에 뭐 건물만 매입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상단에 가보시면, 그쵸? MB사 소유 부동산 인수를 위해 감정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A사 거고, 건물만 B사 거고, 그래서 A사가 B사 물건을 사는데, 그게 이제 건물만 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이고요. 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인데 그럼 건물 3방식이 쭉 떠오르시겠죠. 원가법부터 쭉 떠오르는 건데, 자, 오늘은 역시 건물은 늘 주인공이 원가법이라서 19페이지로 가시면 자료 8번의 첫 번째 내용에서 주된 방법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법만 쓰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이번의 자료들이 원가법의 자료들이고, 원가법의 제조자료 원가와 감가수정 자료들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배분을 쭉 해보겠습니다. 자, 제조 원가. 우선 제조 원가 딱 하면 직간, 직접법, 간접법 해야 되죠. 직접법 자료 6페이지에 가시면 자료 2번에 2번 딱 한 줄 나와 있죠. 대상 건물 건축비 나와 있습니다. 됐죠? 네. 9점만 써볼까요? 네. 자, 직접법 가능했습니다. 대상의 건축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간접법 자료도 우리가 보면 늘 보던 자료가 또 있죠. 자료 4번. 책이죠, 책. 뭐 제도 원가 자료집, 뭐 신축 단가표 이런 것들이죠. 간접법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4번 해서 자료집.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다음 장 넘어가시면 거래가 되었는데 신축 건물이 거래된 거 있어요. 가가 되겠습니다. 가. 신축 건물 거래됐으니까 지금 보면 사용 승인이 22년 1월 1일인데 거래 시점이 22년 6월 30일이에요. 1년이 안 돼서 거래됐잖아요. 우리는 만년건가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감가가 안 된 걸로 보고 전체 거래 금액에서 토지를 빼면 제조달 원가가 남겠고 그거를 비교해 오면 간접법을 쓸 수 있는 거죠. 거래 사례에 쓰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수정입니다. 자, 이 자료집 내용을 보면 뭐 50년 뭐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감가수정 원칙은 원래 내용연수법이죠. 근데 이게 적정하지 않을 경우, 예, 뭐 정률상 있는데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찰 감가법 등 쓸 수 있다고 돼 있고, 오늘은 관 말고 분시임이 있는데, 뭐 분해법은 그것만 나와도 전체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빼고 시임을 물어본 거죠. 자, 시장추수법. 요거 기출에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사례가, 그쵸. 할 수 있게 나왔거든요. 예. 사례 버리기 좀 아깝잖아요. 제도달 원가 쓰기에는 사례 나왔는 1년 경과했단 말이죠. 1년 경과했으니까 토지금액을 뺀다 그래가지고 제도달 원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를 썼죠, 벌써. 그러니까 이거를 1년 경과하면 건물 가액이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서 표를 보니까 가와 나가 동일 건축업자 어쩌고 한단 말이죠. 아, 그러면 가를 가지고 나의 제도 원가를 만들어서 나 자체에서 토지를 빼면 건물 가액이 나오니까 제도 원가, 건물 가액, 1년 경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감가율이나 내용연수를 만들 수가 있죠. 예, 시장추수법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원가법이잖아요. 원가법이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두가 쫙 나와야 되는 건데 제도 원가 직관해가지고 나오는 거 전부 다 내드린 거예요. 이 이상은 사실 더 없습니다. 더 없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법 내관 분시임 머리 다 그려야죠. 예, 보면 후보가 다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뭐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임대료. 예, 임대료 손실환원법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뭐 분해법에 일부러 이제 나오거나 뭐 이제 그렇게 확률이 있는 건데 이 자체 단독으로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맨날 우리 옛날에 기출 나온 건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앞으로 나올 것이고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면 임대료 손실환원법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추수법은 이제 답안지 보시면 이해가실 거고 임대료 손실환원법을 안 해보셨을 테니까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은 자, 자료 2번에 대상 부동산 임대 내역이 있어요. 요게 지금 22년 7월 1일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4월 달 정도에 금액을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계약 기간은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 22년 7월 1일이란 말은 이때 임대료는 신축 시점의 임대료입니다. 감가가 제로일 때 임대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대상 부동산 임대 내역 요거를 가지고 감가 발생 전에 순수익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됐죠? 하나.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8페이지에 자료 6번 보시면 현재 상태 실질 임대료가 나오고요. 그 위에 뭔가 정확한 글로 지난 1년 동안 뭔가 많이 바뀌었다. 임대료가 하락했다. 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이 안 좋다.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대상의 1년 전, 그러니까 1년 전 신축 시점에 감가 발생 전에 임대료가 하나 존재하고 순수익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6번에 1년 후인 현재 시점에 임대료가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 1년의 경과 플러스 1년 동안의 그냥 경영 감가, 1년 동안의 그쵸? 시간적 감가 말고 1년 동안의 시장 요인에 의한 감가도 같이 반영되어 있는 자료가 이겁니다. 어쨌든 자, 신축 시점의 임대료, 현재 시점에 임대료 구할 수 있고요. 요 두 개 차이 부분이 감가 부분에 대응되는 임대료 손실 부분이 되죠. 이거 뭐 제대로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감가 전 NOI, 감가 후 NOI 요게
임대료 손실분이 되고 요것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면 요게 감가수정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죠. 들어가야 될 게 건물 배분율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료 손실이라는 거는 건물만의 요인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토지랑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대상의 자료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 표준적 임대료 하나 가지고 두 개 차익 구해서 임대 손실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주어진 환율로 할인하면 전체 감가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가격 구성 비율 여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걸로는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아직 1년이 경과 안 된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정확한 게 아니고요. 대상과 더 유사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 기준한 토지 건물 배분 비율 써가지고 배분하시면 임대손실환원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문제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우선 여러분들께서 원가법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건물 평가를 한다는 거 요거 캐치를 못 하시면 사실 그건 안 되고요. 그건 문제 꼼꼼히 안 해진 것인 거예요. 오늘 만약에 실수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절대 시험장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상 물건이 토지 건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료가 건물만 혹은 토지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법만 하는 건지 3방식을 다 하는 건지도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토지는 보통 아니면 복합부동산 이런 건 보통 3방식을 현업에서도 흔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건물은 현업에서 거의 원가법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법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 원가법의 구조에서 요거를 잡고 이 내용이 쭉 나오는지 스스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어서 오늘 문제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 배분하는 거는 이제 경험 삼아서 이제 좀 해보시면 되는 건데 임대료 손실 환원법을 거의 안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거 챙겨 가시는 거예요. 이번 문제에서는 요거 챙겨 가는 거예요. 요거. 자, 3번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요거는 그냥 제가 요런 형태를 많이 드리거든요. 조그만 파트에 하나 그냥 이걸로 정리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정리하세요. 3번은 맹지평가의 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지도가 딱 그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 감측부터 해가지고 실무지 쭉 나오고 내 머릿속에 전체 감정평가 실무 영역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평가의 토지 파트에서 특수토지 파트 안에 맹지가 있어요. 실무 기준 안에 특토지 맹지가 있단 말이죠. 그 맹지 규정이 실무 기준 내용도 있고 해설서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정리한 게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전형적인 가치다운론이죠. 1, 2, 3번 다 다른 답이 나올 거고요. 현실적인 이용사항 기준한 공시가 기준가에 맹지 그대로 평가라는 내용입니다. 맹지 자체가 최유효 이용이니까. 우리 지금 이용사항은 전이거든요. 맹지여도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구하는 것. 자, 모름이는 옆에 땅을 합병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합병은 가치가 있을 것이고 합병의 대상이 되는 인접필지 가액이 있겠죠. 빼면 내 땅 가치가 나오는데 합병을 전제로한 가치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한테 다 주지 않겠죠. 맹지 소유자한테. 배분 비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분한 금액이 이제 물음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어쨌든 합병을 전제로 했다는 겁니다. 합병을 전제로 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합병 말고 그냥 도로 하나 이제 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상 맹지지만 가보니까 맹지가 아니더라. 사실상의 도로들이 있더라.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물음 1번 맹지 내용을 보면요. 자, 우선 이 문제가 맹지인지부터 다시 알아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자리 3번 보시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299-2번지 대상 토지가 딱 이제 가운데 박혀 있고요. 좌측, 서측과 북측으로 평수 도로가 있는데 점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점선은 도로 조촉 부분이에요. 실제 도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맹지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맹지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대로 풀이를 하는 거는 표준지도 가 맹지 쓰고 그 밖 요인 보정 자료, 거래 사례도 A 그대로 맹지 쓰면 되겠죠. 나랑 B는 못 쓰죠. 전면도로 평점이 맹지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니까 당연히 더 유사한 가랑 A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만 나랑 B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물음 2번으로 갑니다. 인접 필지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합병에 대한 필지가 300-2번지와 301-3번지예요. 이게 대상 토지 가운데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거죠. 좌측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보면 이쪽으로 있는 거죠. 300-2, 301-3번지. 그래서 이제 요거 모양이 이상하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부정형이죠. 반영하셔가지고 합병 후 가액 구하시면 되고요. 합병 후 가액, 8m 도로 끼고 있는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필지 300-2번지, 301-3번지 가치를 그대로 빼주면 299-2번지에 대한 이제 가치만 배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300-2번지, 301-3번지 8m 도로 끼고 있고 정형인 땅으로 기준해서 가액을 구한 다음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후 가액에서 인접필지 가액을 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병 가능성, 합병 가치 배분액 등을 감안한 감가율 그림 바로 위에 나와 있죠. 요거를 이제 빼주면 5% 빼고 나머지가 이제 현재 맹지로서의 가치다라는 거죠. 합병을 전제로 할 때의 가치인 거예요. 자, 물음 3번입니다. 302-4번지 일부가 관습상 도로다. 북동측에 있는 필지죠. 점선으로 된 6m라고 써져 있죠. 요게 관습상 도로인가 보다. 관습상 도로 맞춰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저촉돼 있나 보다라는 거 예상할 수 있겠고, 6m 도로니까 뭐 세로가 기준해야 되겠죠. 뭐 막다른 도로라서 세로불 반영하려고 하는데 세로불에 대한 평점이 없어요. 그러면 6m 도로인데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나? 유턴이 되나? 생각하셔가지고요. 그냥 편하게 세로가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가액 구했고요.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일단은 나랑 B 기준에서 물음 2, 3이 해결되는 건데 전부 다 할 때 제가 도로조촉을 넣어놨어요. 도로조촉 비율 잘 만드셔가지고 개별 요인으로만 잘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조촉이 10%잖아요. 대지 같으면 15%나 30% 가능성이 높은데 전이란 말이죠. 임해란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도로조촉에 대한 감가는 저밀도 요인이 될수록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감가율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 개별 요인 비교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문제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거 최근에 이게 바뀐 거라서 최근에 표현지 평가할 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정확하게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제 삼각형, 역삼각형 이런 거 없어요. 없거든요. 없고 뒤로 가시면 자료 4번에 이제 표준지 평가할 때는 정방, 장방, 사다리, 부정, 자루 이렇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정형 안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 부정형의 기준, 특히 사다리형이랑 이제 애매하게 되는데 그게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손실 면적이 몇 프로냐. 손실 면적이 3분의 1이 넘어가면 부정형으로 보는 게 좀 맞겠다. 손실 면적이 3분의 1이 안 되면 사다리형을 좀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준지를 할 때는 이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물론 현업평가에서 평가할 때 꼭 이 기준에 따라가지고 100%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이게 이런 기준이 그전에 아예 없다 보니까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어디 가면 이게 부정형이고 어디는 사다리형 이렇게 중구난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통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지 할 때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일반평 관계 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그 뭐 형상이라던가 지세, 도로조건 이런 것들 전부 다 표준지를 하는 데서 다 나와가지고요. 지금 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실무 기준에 뭐 사다리형, 부정형 이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표준지 할 때 다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준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업평가를 할 때도 이렇게 기준 삼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요 손실면적, 유효면적 비율 해가지고 구하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즘 이제 이슈기 때문에 요 하나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조곱항도 하는 거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조건가는 곱하고 항목가는 더하는 거. 그러면서 가접, 환획, 행기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저기 농경지대 접자, 획행기, 임야지대 접자, 행기. 택지는 좀 어렵죠. 접자, 획, 택, 행기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사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건 정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현업적인 문제, 개별 요인 비교 만드는 거, 요게 그래도 꽤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각 자료 3번에 나와 있는 저기 개별 특성들이요. 어느 조건에 들어가는 것들인지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제가 엄청 어렵게 드리지 않았어요. 보시면 눈으로 봐도 이게 접근 조건이구나, 이게 획지 조건이구나 알 수 있게 제가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좀 오늘 부족하셨으면요, 그 토보침 맨 뒤에라던가 그 다음에 해설서 맨 뒤에라던가 제 교재 중간이라던가 이 표가 있잖아요. 표 보시고 이런 항목들이 이런 조건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 정도 눈에는 좀 익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3번, 4번 문제는요 정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난이도는 이것보다 조금 쉽거나 이것보다 어려우려나 오늘 제가 1번 문제는 조금 그래도 자료 배분이 좀 될 수 있게 드려가지고 1번 문제가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이제 난이도 많이 높지 않아서 2번, 3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2번은 좀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정도는 좀 어렵고 나머지 문제는 좀 어떻게 보면 풀 수 있게 어려운 것도 풀 수 있는데, 그렇죠? 구성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되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